빅스톨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방송만큼 조작 의혹을 많이 받는 미디어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징계를 받거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머니투데이가 조작한 방송을 내보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들을 정리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는 지난해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보도를 내보냈다가 지상파 방송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1,500만원씩 2건을 받았습니다. KBS는 지난해 방송된 KBS 뉴스 특보의 산불 재난 특보에서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가 징계를 받았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방송한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도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방송사고를 낸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한 실제 사례들인데요. 방심위는 지난 한 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506건의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힌 건데요. 제4기 방심위는 지난해에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중점을 둔 심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조작한 인터뷰를 뉴스로 내보낸 사례를 징계하면서 기본적인 취재 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방심위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 증가했고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이전 연평균 9건에 비해 15건 늘었습니다. 특정 여가수를 향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광주 MBC의 놀라운 셋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구는 구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음모라며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봅니다. 한겨레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치솟은 플랫 어스 신봉자가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사제 로켓 개발자이자 비행사인 마이크 휴스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쪽의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사막에서 사제 로켓 발사 직후 추락사했습니다. 마이크 휴스는 전직 리무진 운전사로 2002년 링컨 타운카 리무진에서 31m를 점프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2018년 3월엔 모하비 사막에서 자신이 개발한 사제 로켓을 타고 572m 상공까지 올라간 뒤 낙하산을 이용해 무사귀환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휴스의 이번 로켓 발사는 1525m 고도에 이른 뒤 귀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사제 로켓에서 발사 몇 분 만에 낙하산이 너무 일찍 펼쳐지는 바람에 사고로 귀결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의 사이언스 채널로 방영될 예정인 TV 시리즈의 홈메이드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작과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휴스의 사제 로켓은 증기 추진 엔진을 사용하며 개발 비용은 약 2천만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평평한 지구는 황당한 허위 정보이지만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모론인데요. 평평한 지구 학회는 국제적으로 회원 규모가 10만 명을 넘으며 국제 콘퍼런스를 조직해 세계 각국을 돌아가며 전체 지역별 학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이 한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음원 플랫폼도 한국에서만큼은 한국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뉴스원은 최대 음원 플랫폼 업체로 음원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스웨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는 현재 79개국에서 서비스 중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스포티파이 사용자는 약 2억 7,100만 명에 이릅니다. 스포티파이의 강점은 맞춤형 추천음악 서비스 제공과 어마어마한 보유곡, 고음질의 음원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 서비스 국가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사설망을 통해 IP를 우회해서 접근해야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국내 음원 시장은 멜로니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리안 클릭의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별 사용자 변화에 따르면 모바일 기준 2019년 12월 멜론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니뮤직, 플로 순위입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후발주자로 뛰어든 플로의 가파른 성장인데요. 플로의 점유율은 2018년 12월 14.9%에서 2019년 12월 22.2%로 늘었습니다. SKT는 계열회사 SK테크X의 음원 서비스 뮤직메이트를 2018년 12월 플로란 이름으로 출시했는데요. 2018년 1월 뮤직메이트 당시 점유율은 6%가량에 그쳤지만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 플로로 바뀌기 직전에는 13%까지 점유율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플로란 이름으로 맞춤형 추천음악 시스템을 도입해 14.9%의 점유율로 3위에 올라섰고 SK텔레콤의 전폭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플로는 2위 업체인 지니뮤직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실시간 인기 차트가 아닌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를 내세운 것이 특징인 만큼 후발주자로 국내 음원 시장에 뛰어든다 해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사용자가 음악을 듣는 시간과 취향, 청취를 규칙적으로 하는지 등을 고려해 음악을 추천하는데요. 최근 스트리밍 업체들을 앞다퉈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포티파이의 경우 기술이 고도화돼 있어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상륙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업계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자리를 못 잡은 애플 뮤직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죠. 애플 뮤직은 한국 음악을 듣기엔 불편한 플랫폼으로 실제로 애플 뮤직에서 현재 국내 인기가요로 검색하면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요의 경우 등록이 늦게 되거나 아예 곡이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공포를 떨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몽골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중국과 무려 5,000km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에선 2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취한 강력한 봉쇄 정책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23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몽골 국영TV 등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이달 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도 다음 달 2일까지 잠정 중단했는데요. 트럭 운전수들의 감염을 우려해서이죠.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인데다가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석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몽골 당국이 초강도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또 다른 극약 처방도 꺼냈는데 지난 12일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최대 명절인 24일을 차강사르 관련 행사를 중단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도 가정방문 형태의 새해 인사를 자중하도록 요청했죠. 몽골 정부는 초중등학교 임시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격리시설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콘텐츠 시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K-팝이라거나 인도의 영상 콘텐츠 시장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넷플릭스도 뚫기 힘든 인도의 영상 시장에서 한국의 영상기술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의 아자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영상 메신저 아자르는 지난해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인도 앱 수익 순위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초 같은 순위에서 10위권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스페인어로 우연을 뜻하는 아자르는 낯선 사람과 1대1 대화를 즐기는 스마트폰 앱인데요. 13억 인구 대국 인도를 잡은 하이퍼커넥트의 글로벌 무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최근 출시한 모바일 라이브 앱 하쿠나 라이브도 아자르처럼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 1,700억 원 중 95%는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14년 아자르를 출시한 하이퍼커넥트는 모바일 경쟁이 본격 시작된 2017년 인도 진출을 결정했는데요. 넥스트 차이나로 불릴 만큼 중국 못지않은 인구와 경제력을 자랑하는 인도 시장이죠.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5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현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료 음성 통화, 저렴한 데이터 통신 등을 앞세워 가입자 1억 5천만 명을 확보하면서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2018년 초 인도 북부 구르가온에 사무실을 차렸다는데요.
송영화 하이퍼커넥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처음부터 현지 직원을 뽑아서 현지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며 인도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아자르 앱을 사용하게 된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자르는 당시에도 터키 등 중동 사용자가 급증하며 글로벌 서비스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0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모두 다시 짰다고 하네요. 우선 인도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했는데 인도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는 방법을 아자르 메신저를 통해 배운다는 내용이었죠. 글로벌 트렌드보다는 현지의 개성이 강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인도 사용자들의 특징을 감안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